2026년 우리의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그야말로 작심하고 준비한 2026년의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 병원비 걱정부터 외로움까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5가지 핵심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바뀐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이제는 아파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수십 년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바로 제가 의료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70대 어르신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예전 같으면 퇴원 후에도 한동안 자녀 집이나 요양병원에 의탁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주기적으로 김영애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의사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 복용을 도와줍니다. 물리치료사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알려주고 사회복지사는 어르신께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는 없는지 상담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병원이 아닌 어르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내 집, 소파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동네 주치의 시스템인 셈이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의 동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며칠 내로 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약속을 잡고 직접 댁으로 찾아올 겁니다. 이때 어르신의 식사나 외출, 몸단장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등급이 나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나에게 꼭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이나 생활이 불편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되니 병원 가기 힘들다고 아픔을 참지 마시고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빡빡했던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뜻한 온기가 돌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더 많은 분께 유리하게 바뀌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먼저 기초연금부터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기초연금이 20%나 깎이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를 주어 월 30만 원을 버는 할아버지와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해 월 50만 원을 버는 할머니가 있다면 두 분의 소득 때문에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무려 115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공원 청소나 방범 활동 같은 공익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한자를 가르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평생 쌓아온 바리스타 기술로 실버 카페를 운영하거나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형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하는 멋진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여기라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지역마다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혹은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통 다음 해에 일할 참여자를 매년 연말, 즉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모집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달력 11월에 미리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셋째, 간병비 때문에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정을 짓눌렀던 요양병원 간병비에 드디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거나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와는 별도로 매달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오롯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며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면서 이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과거의 30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이던 간병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일부 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효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상담하실 때 이 병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인가요? 라고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입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 원무과에 간병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간병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들이 고통받는 일 없이 오직 환자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내 자식 앞길 막을까 봐 아파도 병원 가기 무섭다고 말씀하시던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을 가로막았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마침내 폐지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홀로 사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월 소득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병원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대출금과 자녀 교육비로 허덕이며 실제로는 어머니께 큰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라도 서류상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 할머니는 모든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낡은 장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박 할머니처럼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자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받으며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거주하시는 곳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똑똑한 인공지능 AI 24시간 내내 어르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독사와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급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실에 놓인 작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다가 갑자기 살려줘 또는 사람 살려 같은 다급한 외침이 들리면 이를 즉시 위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119 구급대와 지역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단지 움직임만을 감지합니다. 만약 화장실에 가신 후 한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평소 활동하시던 시간에 미동도 없는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시스템이 이를 이상 신호로 판단하여 즉시 담당 사회복지사나 보호자에게 알람을 보냅니다. 이는 낙상 사고처럼 의식을 잃기 쉬운 응급 상황에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들도 부모님 댁의 활동 상태를 앱으로 확인하며 안심할 수 있죠. 이 첨단 안전 서비스는 주로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조건의 어르신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들 어떠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변화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일 없이 모두 알차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골든 스토어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